질문해 주세요. 네, 임성근 증인. 아까 그 골프장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골프장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치러 갈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치러 갈 길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안 생각해요? 됩니다. 예. 그래서 이종호 씨 이름이 없으니까 이종호 씨랑 골프 안 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PPT 보여주시죠. 국방부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일반인은 신분을 확인하지 않으며 본인이 기록한 명단에 의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PPT가 안 뜨네요. 예. 자, 봐봐요. 일반인은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명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종호 씨가 실제 갔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갔으면 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종섭 증인. 아까 이 사건을 좀 전체를 크게 놓고 봅시다. 장관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첩 보류 지시를 장관이 했죠. 예, 했습니다. 네, 김계환 사령관에게 했죠. 맞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7월 31일자 수사보고에 서명한 문건은 문건으로 취소된 적 없죠. 예, 맞죠? 자, 이첩 보류 지시를 혹시 해군 참모총장에게 해군 총장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두 가지 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서명한 문건을 구두로 적법하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의 지시나 명령은 대통령만 취소 가능해요. 정부 조직법상. 그러니까 지금 경로한 대통령이 취소했다. 이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위법이 뭐냐면요. 군사보안법 보시죠. 군사보안법 38조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첩 보류는 구체적인 지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인데 방금 증인의 입으로 참모총장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에게만 계속 지시했죠. 맞습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맞는지 아닌지 팩트만 얘기하세요. 지금 제시하신 이 38조는 수사와 증인.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증인. 근데 이첩 보류 지시는 수사 증인. 행위가 아니고 증인. 행정행위입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지금 팩트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평가는 말씀하십시오. 예. 평가는 제가 하고 국민들이 할 거예요. 예.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해군 참모총장에게 한 적 없죠? 없습니다. 네, 오로지 김계환 사령관에게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법을 군사법원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장관의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불복하는 게 왜 항명입니까? 당연히 위법이니까 제가 이첩 보류 지시가 그 적법하다는 것은 명령을 제 판단이 아니고 명령을 제 판단이 아니고요. 받지 않는 게 맞죠. 이종섭 증인은 전문가들 증인, 의견입니다. 제 질문 얘기 들으세요. 질문 발언만 하세요. 김계환 질문할 때. 사령관에게만 이첩 보류 지시했다는 건 명확한 팩트이고 참모총장에게 한 적이 없어서 군사법원법 38조를 명확하게 어긴 위법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경훈 단장, 박경훈 조사단장 조사본부장 잠깐 나오시죠. 나오시는 동안 장관에게 한 번 더 물을게요. 대통령이 격려한 적 없다고 했죠? 예, 그런 기억 없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한 적도 없죠? 질책석 당부 말씀은 최초의 보고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질책한 적이 사고가 있으니까 발생했을 없으니까 때 그때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뭐 군 작전관이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질책성 당부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 지시했나요 혹시? 그런 제가- 지시는 안 했어요? 제가 지시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아마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시를 지금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장관이. 이게 언제적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걸 대통령의 지시를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경로했는지도 모르고 예. 전화가 누가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박경훈 조사본부장. 자, 수사를 국방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혹시 외압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이랑 전화 통화해서 너 때문에 군사경찰 전체가 위태롭게 됐다.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말은 무슨 의미이고 그 보니까 실제로 2명만 이 건에서 이첩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수사. 박정훈 대령하고 통화하면서 그 당시에 보도도 됐었는데 박정훈 대령이나 저나 같은 군사경찰이고 박정훈 대령도 힘들고 그래서 군사경찰 전체가 이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는 그 2명만 이첩했다고 되는데 실제 아까 그 질의에도 나왔지만은 저희가 경북경찰청에 넘길 때 해병 수사단 1광수대로부터 사건 기록, 그 변사 사건 기록 원본을 이관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의견 더 붙여가지고 원본 그대로 해병 수사단 기록에서 하나도 빠진 거 없고 저희 검토 의견 더 붙여가지고 보냈는데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특정되는 그 저희가 재조사를 하진 않고 해병 수사단 기록만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면서 기록상으로 혐의가 명확하게 나오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고 저희 TF 요원들이 기록 검토하는 와중에 특정은 못하지만은 경찰이 수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는 인원을 저희는 4명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사단장, 여단장, 그다음에 본부중대장, 현장 통제 간부, 조장, 중사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경찰의 수사를 더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9페이지 정도 되는 수사보고도 작성해서 상세히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적어서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왜 공수처에 안 보냈습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말입니까? 공수처의 말입니까? 사단장의 직권남용 공수처. 직권남용도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할 건데 수사를 직접 해서 경찰이 직권남용이 된다면은 공처로 보낼 거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공처 이첩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저희가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검토만 했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